이제 그 헤르몬의 아들 헤르모크라테스의 연설이다. 아마 이게 이제 아테네 장군 또는 섬 어떤 그런 주인들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연기가 있고 규율은 훈련을 하면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군대가 정보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 규율이 무너지면 이제 모든 기관이 무너진 거죠. 사실 어떤 조직기관에 이 규율이 무너지면은 서서히 붕괴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자질은 함께 개발되는데 규율은 위험 속의 단련을 통해 더욱 개발되고 용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통해 더욱 대담한 형태를 취합니다. 규율은 위험 속의 단련을 통해 그러니까 혹독한 어떤 훈련 또 우리도 이제 어쩌면 탱커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용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말 나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용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심사숙고하여 선택하십시오. 위험은 모면하되 당장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적을 막아냄으로써 아테네에 예속되는 수모와 금세 사르그라지지 않을 우리의 원한을 사는 일을 피할 것인지 말이요.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위험을 모면하고자 노예가 될 건가 아니면은 우리하고 한번 싸움해가지고 너는 평생 어쩌면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원한을 살 건가 이런 어떤 부분을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암의 사업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최근 한국을 떠난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고별사에서 평상시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훈련의 강조성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마 제국 왜 천년을 지속했을까? 당시 로마군의 훈련 혹독했고 규율은 엄격했기 때문이다. 예, 그때 로마군은 세계 최강이었다. 그 중에서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위부 된 여러분처럼 식군단, 네, 식군단은 단연 최강 중에 최강이었다. 네, 왜 최강이었는가? 자, 매일 25km의 갑옷을 입고 5시간 내에 36km를 돌파했다. 거의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죠. 네. 우리 5시간 내에 40km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25km 갑옷을 입고 훈련을 받을 때는 전쟁을 할 때보다 군자 개모기가 2배가 나갔다. 예, 이런 훈련 속에 천하무적의 군대가 되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지역을 공격하고 전투가 끝나면 저녁에 진지를 구축하고 새벽이 되면 그 진지를 파괴하고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카이스라 이끄는 이 식군단이 정말 천하무적의 그런 군이 됐다. 야, 규율은 엄격했다. 그중 하나가 10인의 법칙인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10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무작위로 제비를 뽑은 다음은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라 10명을 딱 쓰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1, 2, 3, 4, 5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한 명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치를 받겠어요. 내가 저질렀는데 옆에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런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팀워크가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팀의 누군가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했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말기에는 매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행군하는 훈련도 사라지고 배낭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에 가짜 훈련 용품들을 집어넣어 훈련에 참여했다. 이런 실전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사라지고 규율이 무너지니 결국 두 개의 로마로 분리된 후 소로마는 기원 후 476년에 멸망하게 되었다. 예. 참 이거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우리나라도 종종 뭐 엊그제 또 훈련 받다가 병사가 돌아갔는데 뭐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맨 있었는데 난리가 한 일어난 거죠. 명은 뭐 예. 유튜브, 한 명은 자출, 한 명은 그래서 우리 이제 아메리 사업적으로는 이제 탱커죠, 탱커. 예. 그러니까 탱커를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최강의 전사가 될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 상황 여건해 가지고 좀 더 느슨해지고 좀 더 느슨해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렇게 훈련할 때 군인들이 배낭에다가 뭐 이상한 인형 같은 거 집어넣고 뛰고 그것은 뭐 어느 국가 어느 시대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어떤 강한 또는 엄격한 규율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성룡의 징비를 보면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한약에 퍼지자 군인들이 그 당시 최고의 무기인 천자총통 등
무수히 많은 무기들을 항거해 버리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이 총통 천자 총통 이게 굉장히 그 멀리 가는 포였거든요. 그런데 일본군이 들어온다는 이 소리 때문에 군인들이 그걸 이렇게 강에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선조가 이제 신우주로 피신 가는데 유성룡이 정말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는 거야. 따라오면서 그 비가 내리니까 등에 업고 피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예. 그 어떤 대비책을 못했기 때문에 자 평화가 지속되니 오래 지속되니 군사들의 훈련은 사라지고 규율은 무용지물이었다. 심지어 10만 양병설을 율곡 이가 주장하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무시되었다.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천하대사 필자고세. 천하의 큰 일도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 0.1%의 부정적인 싹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들이 막 크게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작은 게 이제 점점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사건으로 번지지. 처음부터 뭐 큰 사건 터지면 바로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예. 자, 한 장군이 발도에 빠져 군화를 신을 수 없었다. 군화를 신지 못하니 말을 타지 못하고 말을 타지 못하니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니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어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다. 우리 아메 ABO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차가 고장나서 미팅에 참석을 못했다. 미팅에 참석을 못하니 펑션에 갈 수 없고 펑션에 갈 수 없으니 열정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니 아미할 마음이 안 생기고 아미할 마음이 안 생기니 결국 아미를 그만두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 어느 조직이든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규율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적용될 때 그 조직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 실전과 같은 훈련과 엄격한 규율이 최고의 전사를 만들듯이 철저한 자기 단련과 규칙 준수는 최고의 리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메이 사업적으로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죠. 예, 우리 뭐 월드와이드 시스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뭐 한국함의 윤리강령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어떤 사업적인 어떤 초보자들이 주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뭐 이거 뭐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실 우리가 그게 그 윤리강령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사업상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경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봐도 이렇게 쭉 어쨌든 그런 윤리강령 또는 어떤 그런 우리 그 월드와이드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내가 어겼을 때는 결국은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는 또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업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해내려면은 그런 어떤 정도, 그런 규칙 이런 부분을 지켜야지. 우리 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우리 스폰서 없나요? 모르겠지 하면서 뭐 어떤 그런 부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절대 이렇게 모르게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점점 또 불거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그냥 올바르게 사업 전개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절대 저도 이 사업을 오래 해왔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통제 하에 이렇게 그 부분을 진행했을 때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로마가 그래도 1000년을 지속한 이유는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게 개방적이었죠. 예, 그런데 중국은 끝없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한 이유가 그런 어떤 그 만리장성을 쳤잖아요. 만리장성. 예. 또 어쩌면 우리 이제 한국함의 전체를 봐도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된 그룹들은 거의 결국은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픈돼 있어, 오픈돼 있어. 그래야 외부의 힘도 받고 또 우리가 외부의 힘을 좀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나는 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드러나더란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자기 단련 훈련이 있고 규율이 있다. 성공 습관을 익히는 10가지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예, 바로 10쿼라는 10가지 핵심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죠? 이 쿼의 뜻은 change or influence, 변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으로 남을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건 람피로 총재 하신 이야기예요. 예.
코아 처음 들어봤죠? 핵심이다. 그렇지만은 이 코아 change or employ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스피치를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10가지란 체력 단련 뭐 책이 있고 이런 이야기 있죠. 책을 읽지 않은 민족은 책을 읽는 민족의 지배를 받듯이 독서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리더는 독서가 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책을 2권 읽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 징비록을 유성도 있었지만 이 징비록을 필사해서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그죠? 징비록을 이제 선조들 썼지만은 뭐 종종가 하여튼 150년 이후에 그 책을 이제 궁궐에서 필사하기 시작했다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임진왜란때 싸우게 됐지 뭐 어떻습니까? 응? 한일합방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뺏긴 거죠. 또 우리가 사업해보면서 정말 아메리카가 대단한 게 끝없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뭐 요즘 참 핸드폰으로 보지 이 종이책을 읽는 사람은 아마 암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 봐요. 특별한 자기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얘기 하죠. 빌 게이츠도 종이책을 읽는 종이책을 그 종이의 질감 거기서 느끼는 감정 이런 부분을 공감하는 거. 저도 디지털 이렇게 보면 보고 나서 바로 잊어먹잖아요. 그 저는 이제 아침에 신문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뭐 디지털 신문이 아니라 신문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칼럼이라든가 또 우리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바로 그냥 디지털 온라인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카피해서 또 제 메모란에 옮겨 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아메 사업자로도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 단순히 뭐 그냥 억지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송구자의 스피치를 꾸준히 듣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 별로 들은 적이 없지만 그런 얘기 초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걔도 테이프를 1800 들으면 다이나 된다. 1800번을. 그럼 1800번 따지면요. 3년이야, 3년. 3년을 매일매일 음원을 듣는다.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음원을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음원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저도 유튜브에 그렇게 듣지만은 옛날에 전부 다 테이프였잖아요. 저도 정말 불쌍한 이야기가 크라운 엠버시 할 때까지는 그 리치 창업자님의 아메 사회의 이상적인 10가지 특징 그거의 CD를 정말 키를 돌리는 순간에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장담을 했어요. 제가 어른 탱과를 강의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도 음원을 들어야 된다. 요즘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로 많이 듣죠. 송무자의 스피치를 꾸준히 듣는 것이다.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겸손하게 듣는 자세란 자신을 내려놓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들을 때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미팅에 참석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제품 애용, 여섯 번째는 고객 관리, 일곱 번째는 사업 설명,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의 성장도 없다. No show plan is no business. 뭐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상담. 성장하고 싶으면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 상담이 없으면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사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이유 중 이유 중 하나는 상담이 중단되면서 시작된다. 이거 확신이에요, 저는. 물론 상담이 뭐 뮤잘고잘 랩을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상담하지만은 그냥 스폰서나 업라인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 이게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킬과 하이드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밤에 하이드가 지킬 박사로 못 돌아오듯이 좀 어쩌면은 저는 이 상담이 이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 사업 성장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저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이게 아메 사업이 그냥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더라는 거죠. 이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에너지를 가져려면 어떻든 스폰서나 업라인하고 연결돼 있어야지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어. 그런 어떤 부분은 한계를 부닥치고 잘못하면 그것은 내 파트너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스폰서가 사실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아홉 번째는 신뢰 쌓기다. 무신불입,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그리고 열 번째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죠. 때로는 최고의 웅변은 침묵이다 라는 말처럼 침묵 속에서 행동을 통해 나의 뜻을 전달하는 최고의 능력이 소통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네요. 또한 내가 성공적 습관을 체득하더라도 사업 파트너 간에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 반드시 준수돼야 할 규칙이며, 만약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은 문제가 발생해 오래 쌓아 올린 나의 업적이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월드와이드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할 때 항상 스폰서와 논의해서 결정해라. 그래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적어도 아마 수석 다이아몬드까지는 항상 새로운 걸 할 때 스폰서나 업라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금전관계를 깨끗이 하라.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는 금전관계를 주하라는 것이다. 돈은 약속을 지키지만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사업자 간의 금전거래는 대부분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때로는 돈을 벌기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을 어떻게 쓰고 지키는가의 어떤 문제다. 예, 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보너스를 안 받아버렸지, 많은 보너스를 받으면은 또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 관계, 차라리 막 저도 뭐 어떻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냥 줘버리라는 거, 줘버려. 받을 생각 말고. 예, 저도 뭐 학교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연락 온 적이 있었네요. 예. 세 번째는 이성 간의 예의를 깍듯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많이 회자되는 세상이다.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 네 번째는 불평불만 비난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이나 스폰서에게 알려줘서 이런 불평불만 비난하는 사람을 자제시키고 확산하는 걸 방지해야 한다. 이게 월드와이드 윤리 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열정적인 그룹과 이렇게 다운된 그룹을 합치면은 열정적 그룹이 다운된 그룹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모든 그룹이 전부 다 내 그룹이니까 이 사람한테 열정을 줘가지고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정적 이긴 팀하고 그럼 같이 홈미팅 한다. 그러면 열정적인 팀이 죽습니다. 그 지극히 경계를 해야 돼. 그리고 컴플레인 자꾸 한 사람은 스폰서한테 일러 바쳐야 돼요. 심지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모질게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팀원들이 미팅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래서 그랬대요. 리더님 가시죠.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들어가시라고. 네. 그다음부터 미팅에 부정적인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방금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0.1%의 부정적 핵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동조 현상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자기가 또 동조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심리가 있다면은 그 팀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 우리가 이렇게 평등 관계 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불평불만 비난을 어떤 미팅에서 하는 리더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경계. 예. 저도 자꾸 이야기하면 저도 싫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이런 팀에서 딱 제 불평불만 이런 비난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에 어떤 컴플레인이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확산시키면 그것은 바로 옆에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 월드와이드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확산돼서 팀에 어떤 그런 혼란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나 업라인에 일러 바치라 해서 일러 바치라. 누가 자꾸 컴플레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리더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 안 되면 이제 아웃되는 거죠. 아웃. 저도 우리 2007년인가 8년에 이 유니시티인가 뭔가 이상한 다단계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였는데, 예? 또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에 또 강의를 했었네, 강의를. 그래서 이제 파트너 연락이 온 거죠. 파트너한테, 아메보다 이게 좀 빠르다. 뭐 저한테 캡처해 온 거예요, 캡처. 그거 확인해가지고 제가 딱 보냈어요. 리더님 이거 사실이냐고. 뭐 빼도 박도 모자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리더님은 드림을 모든 행사에 나올 수 없다. 어떻게 됐어요? 전 몰라요, 어떻게 된지. 그 이후로 본 적도 없고.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도저히 어떤 그런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경계를 지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룹에 치명적인 어떤 그런 해를 끼친다면은 또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경계를 해야 되죠. 근묵자의 군주자죠. 검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검어지고 붉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붉어진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때로는 어쩌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에 거슬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지 나에게 슬며시다와 어떤 그런 붉은 이야기를 한다면 금방 붉어집니다. 예. 정말 그런 사례들이 또 한국아미 전체 드림월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건 차단해요. 저도 뭐 정책 미팅에 FC 갔지만은 우리 이제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한다 하면은 부정적 얘기를 합니다. 그 정책위원회가 이제 옛날에 월드와이드는 트리플 이상이었거든요. 그럼 뭐 월드와이드에 대해서 또 한국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스폰서님들 그런 이야기 해줬어. 예. 좋은 이야기는 듣고 나쁜 이야기는 흘려버려요. 이건 스스로 찾아내야 돼, 스스로. 예. 그걸 괜히 호기해가지고 내가 자꾸 거기에 기울이면 점점 붉어지는 거예요, 붉어지는. 이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돼. 그래서 애초에 나에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뭐 불평불만 저는 딱 끊습니다. 저분은 적색 분자야. 스스로 차단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좋고. 우리가 친해진다는 게 나에게 그죠?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열정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같이 함께 성공하는 게 진정한 친구지. 아메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래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야. 절대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따끔하게 딱 끝내야 돼요. 그러시냐고. 이래 계속 빨려들면은 같이 죽는 같이. 예.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주변에 부정적이고 늘 불평불만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실됐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려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해해 주겠지. 예. 그것이 또 호응하면은 그게 좀 더 확산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때로는 시간 해결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또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 달려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쩌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 상하에는 말은 하지 마라.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간은 대중의 불평등은 참아도 나에게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평등은 참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라면 내가 이해는 되지만 꼭 집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라고 한비자는 설파했다. 이러한 규칙만 잘 지켜도 사업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타인을 우리 이번에 그 이금용 회장도 얘기했잖아요. 타인의 험담하는 그런 부분은 피를 막 거꾸로 썩구치게 한다. 그게 아주 그 달콤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분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특히나 사업적인 이런 암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내가 경계하고 지켜나가는 게 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의 최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을 행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마르틴 루터 킹은 알겠다. 어떤 불의가 있으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 이게 이제 취약성의 힘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드림월드 그룹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장기적인 노예와 같은 익숙한 평범함에 길들여질 것이고 점차 그것은 장기적인 수모를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그죠? 방금 이제 그 연설문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순간 달콤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노예가 될 수 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 그죠? 예. 자, 나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가져라. 네. 자, 아테나이의 사절 에우포메스가 왜 우리가 제국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연설하였다. 예, 아테나이가 왜 제국을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늘상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제국의 논리나 우리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될 논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쓴 것 같아요. 이오네스족과 섬 주민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부터 자신의 모국인 아테나를 공유했으며 도시를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처럼 재산을 잇는 한이 있더라도 페르시아에 반기될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고 우리까지 노예로 만들렸기 때문에 싸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들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제국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최강의 해군력을 제공하고 꺼리낌 없는 용기로 헬라스를 봉사한 반면 지금 우리에게 애속된 자들은 우리를 망치려고 적국 페르시아의 적주로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제국을 갈 자격이 뭐예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군사력. 이게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체면이라고 이야기 체면. 제국은 지금 이제 미국이 제국이잖아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미국인은 인정을 하잖아요. 어떻든. 응?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요. 많이. 네. 체면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 여권이 이렇게 순위를 보면 뭐 2인가 3위가 된대요. 전 세계 대단하대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성장한 거죠. 둘째는 펠로폰인들에게 대항할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름대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다 해서 남을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겁이 나거나 의혹이 생길 때는 감정에 영합하는 논리에 잠시 귀가 솔깃하지만 나중에 행동할 때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법입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에서를 같이 하고 있지만 파트너들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 키루스에도 그게 나오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을 한다. 선물을 줘도 아무리 가문이설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모른 척하거나 떠난다.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헬라스의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의 사태를 안정시키려 여기에 온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국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전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터졌는데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 어디서 싸우고 있죠? 가자에 싸우고 있죠. 네?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청일 전쟁 또는 뭐 러일 전쟁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나라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싸운 역사가 없어요, 별로. 예. 그런 어떤 두려움을 예방해서 그런 어쩌면은 이제 변경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넓힌 거죠. 예? 그럼 미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전부 다 미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제국을 추구한다. 이런 아테나인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플랫폼을 넓히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 또 내 노후의 어떤 그런 두려움, 또는 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뭐 어쨌든 내 플랫폼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또 플랫폼이 크고 내가 성장할수록 내 체면은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같은 논리라 보거든요. 예.
자,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테나이가 제국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조앤 롤링의 하버드대 연설문이네요. 용기란 실패했을 때 정작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실패나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란 필요 없는 것이고 실패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결단을 통한 용기 외에는 없다. 실패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결단을 통한 용기. 그런데 이 취약성의 힘에도 용기가 나옵니다. 아, 나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예. 그런 어떤 자신의 약점이 됐던 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는 게 취약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 하다가 끝없이 그런 어떤 뭐 실패 또는 그런 불안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좀 사람을 만나는데 또는 뭐 사업 설명하는데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끝없이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막부닥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 한번 해보지 뭐. 그 용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기밖에. 예. 그 용기의 끝장이 저는 배짱이나 배짱. 예. 그래 좀 사주면 안 되니? 아직 그뭐 내가 그래 좀 부탁한다. 왜? 내가 지금 나쁜 짓 했니? 이 배짱이 용기의 저는 끝장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성공한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배짱이 있다잖아요, 배짱이. 이건 대단한 용기라고 본 거죠. 예. 반복되는 실패는 도전의 의지를 꺾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 자리가 리더를 만든 게 아니라 리더가 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왜? 용기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문제와 싸워 나가면서 우리가 리더가 그 자리를 만든다. 용기의 반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응이다. 순응. 죽여라. 이건 용기 없는 거란 거예요. 용기. 내가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의 진정한 모습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입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 있는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여줄게요. 라고 조앤 롤링은 말한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실수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일부러 실수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실수가 두려워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라. 너의 천재성이 발휘될 것이다. 그 문구 하나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참 또 A형인들이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쫓기는 순간이 올 것 같으면 사실 용기밖에 없어요. 직장인들은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초기에 연구소에 있다가 영업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죽기보다 싫더라. 가서 과장님, 저희 제품 좋은데요. 저기는 뭐가 좋습니까? 아, 그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접근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연구소에 있을 때는 자기 분야 열심히 하면 돼. 예. 그런데 이제 기술 영업들 빠져가지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딱 3개월 다니고 사표를 냈어요.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제 그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또 뭐 턱끼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예. 그래서 내가 빨리 그만두고 내 갈 길을 찾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회사 지점장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사람아, 어떤 일을 한 2년 정도 해보고 판단을 늦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지. 어떻게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세상을 배울 수가 있느냐. 내일 나올 거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어떤 기술 영업,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고 우리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고 또 뭐 대기업 상대로 처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습. 그 저는 삶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는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내가 의도한 걸 전달하고 저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경험해서 아멘을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만 상처를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다단계 하나 피라미드. 그게 아니라니까. 나한테 제법하려고 왔나? 아닌. 이게 너무 익숙지 않잖아요. 좀 이제 우리가 능구렁이라 하잖아요. 그래, 팔로 왔다 어떨래 좀. 서주면 안 돼? 그래, 다단계 피라미드. 내가 너한테 피를 끼치니 뭐하니? 예. 저도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멘은 새로운 영역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풀어가 돼 갑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막 두려움 없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가지고 내가 하려면은 누군가를 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기가 결국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문에 언급한 단테의 이 글을 나는 너무 좋아한다. 내 인생 최전성기의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에는 반드시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었다. 내일 메조 델 까민티 인더스라비 있다. 미리트로비아 비아 운다 뭐 게라 드리타 비아 스바리타 막 제가 이걸 얼마나 애운지 몰라. 내 인생 최전성기. 오늘 제가 쓴 것은 이제 항룡의 항룡 유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밖에 남은 게 없다. 네,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왜 후회밖에 없는가?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만하고 사람한테 함부로 가고 자기가 배우려지 않기 때문에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락을 예방하는 것은 사람에게 항상 초심의 마음을 갖고 존중해주고 또 내가 사람에게 그런 칭찬 격려하고 소중함을 여기고 끝없이 배우고 그럴 때만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저도 코로나 끝나고 정말 이 글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FC까지 됐는데 과연 이 길이 내 길인가? 많은 고민하고 그러고 그 속에 반듯한 길이 뭐예요? 그래도 내 길이다.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책을 쓰기 시작했네요. 조익 롤링의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축사 연설을 내다. 이걸 쭉 제가 전문을 실어놔서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 실패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실패가 무엇인지 규정짓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좌지우지됩니다. 졸업한 후 겨우 7년 만에 제 삶은 희망이 없는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얼마 먹고 파타에 났고 저는 절제 직장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제하고는 현대 영국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그렇게 걱정하셨던 거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고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제 삶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실패한 삶. 이 조익 롤링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유명하기보다는 어쨌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소설가였대요. 뭐 이제 그런 어떤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반대한 거죠. 근데 결국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기대처럼 그렇게 파탄 났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실패가 즐거운 경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제 삶은 너무나도 암울했고 해리포터 성공 후 언론에서 제 삶을 일컬어 동화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동화 같은 인생이 제게 찾아오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운 삶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면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시겠죠. 바로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벗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설 외에 다른 것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진심을 원했던 일에 성공했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침내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엄청난 실패를 겪고도 저는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제 곁에 있었고 제게는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제가 추락할 때 부딪혔던 딱딱한 바닥을 주춧돌 삼아 그의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을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도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함으로써 저는 시험을 통과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제가 생각보다 훨씬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석보다도 소중한 친구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 더 강인하고 현명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 시련을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에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은 제가 얻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가치 있는 소득이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어두운 터널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자신만의 인물을 현시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 에피파니는 신이 자신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에피파니의 순간에 조회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 바닷물을 심연으로 하늘 추출하였으나 그 심연은 오히려 딱딱한 바닥이 되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두운 터널은 조액 롤링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이대한 DNA를 끄집어내는 혹독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 됐다. 예. 이 에피파니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잃을 게 없으면 배짱밖에 없다니까요. 그 노숙자에서 옆에 있는 딸내미 오니까 너무 귀여워.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글을 좀 썼지. 그러니까 타자기가 집에 있네. 그래서 자유의 집에 가서 타자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대로 왜? 다른 게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몰입이라는 것을 저는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에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오직 이 한 가지만이 내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이거만 혹시 모를 탈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점점 더 깊게 몰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막 느껴요. 나에게 이런 게 있었나? 이걸 발견한 거지, 이걸. 그래서 해리포터가 이제 조앤이 해리포터를 써서 어떻습니까? 몰랐다잖아요. 이렇게 베스트셀러 될지.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해리포터 저작료가 현대 자동차 수출 이익금하고 같다. 네. 지금 뭐 해리포터 뭐 영화 뭐 이런 그런 어떤 물건들 뭐 이미 뭐 아마 세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영국의 그런 보물이 되지 않았을까. 네. 거기서 이걸 발견했던 에피파니의 순간은 신이 자신을 찾는 이에게 너 글 쓰는 게 너의 소명이야. 그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너는 암해야 할 소명이야. 이 깨달음을 딱 줬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면에서 찾아낸 나만의 길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에 대한 보상이다. 수없는 실패와 다시 시도하는 두려움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침묵 속에 들리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온다. 이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 저도 때로는 막 흔들릴 수도 있죠. 예. 뭐, 어떤 많은 문제가 복잡하면은 하면서 과연 내 길일까? 내가 여기에 꼭 어쩌면 내 모든 신념을 바치고 이 길을 추구해야 될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죠. 수없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래도 아침에 뛰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 만한 게 없어. 없어. 예. 그때 막 열심히 막 기대가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예. 왜?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공정하고 어쩌면 제가 꿈꿨던 가리키는 일이고
저는 이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을 이렇게 강의를 하든 뭐 됐든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몇 시간이 됐든 많은 고민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파트너의 감동을 받을까? 네, 감동을 받을까? 네. 에이, 탐리님 강의가 왜 저러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의 힘을 내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스스로가 도체가 돼야 돼. 아, 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강의 분량이 막 너무 길잖아, 때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그런 가려내는 옥석을 내 스스로는 잘 못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 자체에 제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냥, 그 내용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좀 더 그런 깨달음, 내가 경험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 파트너에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해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예방해야 돼. 그런 감정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헌신을 다해요. 예. 파트너이, 또 시간이 오바됐네. 또 왜 저러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제 자신은 그 순간에만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저는 강의가 재밌어요. 예. 우리가 뭐 책을 읽고 이론적인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 속에는 저의 어떤 또 아메사의 경험이 녹아 있거든요. 예. 그래도 아메사의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해서 FC를 왔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FC 오라는 또 그 길을 안내해주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 아니에요? 예. 그 저는 정말 에피파니의 순간 그런 어떤 유혹, 그런 어떤 의구심 또는 그러는 뭐 혼동이 있었지만은 생각해도 아침에 달려서 계속 생각해 보면 아메가 답이야. 아메가 답이야. 그래서 그냥 열심히 매 순간 매 순간 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특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줄 변화를 싫어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예. 예.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한다잖아요. 있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사가 어떻습니까?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좀 쓴다니까요. 예.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헤쳐나갈 때 그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불길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를 불태우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죠? 생존이 걸려 있다면 뭐가 두렵겠니, 그죠? 때로는 무모하다 싶은 용기로 인하여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잠시 미루거나 상실의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런 대담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내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변하여 남을 변화길로 안내할 것인가? 남을 변화길로 안내하는 것은 나의 변화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변화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 파트너, 내 주인의 사람을 변화길로 안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불굴의 신념과 용기,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신념과 의지, 아멘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에피파니의 순간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불태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잡고, 예. 그래서 저도 이건 뭐 신의 응답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는 아멘을 할 팔자야. 주행 논리이 이 에피파니의 순간을 맞이했다잖아요. 너의 유일한 희망은 글 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봐. 너는 반드시 그런 글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 순간을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노르웨이 갔을 때, 피요르드 갔을 때, 그 이제 피요르드 산에 이렇게 정상에 하나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걸어서 유람선 타고 가는데 유람선에서 걸어서 한 200m 올라가요. 그래서 차도 없어. 예, 유람선 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조ек 롤링이 와가지고 이 해리포터를 상상했대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 막 이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돼. 그런 에피파니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아메의 모든 어떠한 그런 혼신의 힘을 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주제는 에피파니의 순간을 맞이해라. 아메 사업이 과연
내가 이 그런 어떤 에피파니 순간을 맞이할 만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